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손나래 교수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용인대학교 태권도 교류기 훈련단 박서정 학생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 편에 있는 친구는 용인대학교 교류기 훈련단 유하경 학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체육 지도자 자격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체육 지도자 자격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서정 학생은 어떻게 처음에 그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알게 되었나요? 저는 태권도학과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으로 정보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유하경 학생은 어떻게 자격증을 알았나요? 저는 처음에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손나래 교수님께서 많이 정보를 알려주시고 권유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 또한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고 제가 한 10여 년 이상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뭐예요?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어떻게 획득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 지도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학교, 대학교나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했을 때도 꼭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꼭 소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나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1학년 학생들이 보통 이제 3월 달에 입학을 하다 보면 필기 시험이 4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안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반대로 1학년 때부터 시험을 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내가 아직 필기 시험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보시면 많은 인원들이 많은 체육 관련된 그리고 체육을 관련하지 않은 사람들도 시험을 많이 치기 때문에 내가 왜 체육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과 동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격증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어떻게 따느냐? 여러분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체육 지도자 자격 검정 연수라고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 안내, 원서 접수, 그리고 시험 문제 및 정답, 자격증 발급 등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왜 먼저 가입을 하고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 지도자 자격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경 씨와 소정 씨는 지금 태권도 훈련단 그리고 지금 학생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용인대학교 태권도에서 교류기 학생 선수로 하고 있고 언제부터 태권도를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셨고 소정 씨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좀 다르게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딸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분들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여러분들이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딸 수가 있고 보통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나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전문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라고 이렇게 자격증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체육 전공이나 이 두 분처럼 체육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만 18세가 되면 이 자격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이나 무도를 전공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학년 때 필기시험을 합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내가 왜 이것을 따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획득할 수 있는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이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25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27일 아침 9시부터, 목요일 아침 9시부터 일반 과정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3월 27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셔야 되는데, 한 예로 여러분들 시험 치는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인구에 지금 이제 곧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인구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많은 학교가 있죠. 뭐 명지대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체육 전공 관련자, 그리고 또는 일반인 분들이 용인시에서 많이 시험을 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3월 27일 날 9시를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필기시험을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무전 만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 만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용인 지역을 떠나서 멀리 있는 부산까지 남는 곳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꼭 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월 27일 날 아침 9시에 그 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소를 빨리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우선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시고요. 어떤 시험을 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총 필기 시험 과목이 총 7개 교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과목이 있는가 하면 스포츠 교육학,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스포츠 윤리, 그리고 운동 생리학, 그리고 역학, 한국체육사까지 총 7개 교과목이 있는데요. 이 7개 교과목 중에 총 5개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면 됩니다. 그 5개 교과목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면 OMR 카드에 내가 어떤 것을 시험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서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7개 교과목 중에 어떤 교과목을 제외를 시켰나요? 저는 운동 생리학과 운동 역학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경 학생은 어떤 거를 제외시켰나요? 저도 똑같이 생리학과 역학을 제외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역학과 생리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스포츠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윤리, 그리고 한국체육사까지 이렇게 5개의 시험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5개만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포츠 교육학이 해당 연도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당일에 생리학이라든지 역학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시험을 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 합격이죠. 어떻게 했을 때 합격을 하느냐? 각 과목마다 총 20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사지선단형으로 여러분들이 총 20문항이 있는데, 그 20문항을 총 5개를 보셔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총 100개의 문항을 푸셔가지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또 지금 하경 학생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시험을 평균 60점으로 합격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60점을 했고, 요번에 실기 및 구술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각 과목당 40점이 넘어야지만 꽈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 교육학을 35점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교과목에서 100점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과목 이상 40점을 넘기셔야 되고, 종합적으로 평균 60점을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필기와 가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각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뭐 문고라든지 가셔가지고요,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 학교별로 저희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치기 전에 저희가 스터디 그룹과 그 다양한 저희가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아무리 특강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7개 교과목인데요. 여러분들이 해당 당일 저희가 5월달에 시험을 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면 4시에서 한 5시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채점 모범 답안이 나옵니다. 답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가채점을 하게 되는데 이 가채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맞긴 하지만 문제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중복 정답이 나올 경우도 있고 지금 학연 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와 같이 채점을 할 때 한 문항이 부족해서 이제 걸러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복 정답으로 해서 이번에 실기 및 구술까지 시험을 본 경험이 있죠. 네.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운이 좀 달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 공부를 필기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그 추천받은 책과 문제풀이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 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저도 교재를 구입해서 핵심 개념이랑 연도별 기출문제 위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출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서점에 가서 기출문제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앞에 보시는 영상에서 그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험 문제 및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필기 출제 총괄표와 그리고 출제 기준 필기 시험 문제 및 정답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 2000전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거를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답을 바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특정이 나와 있는지 시험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지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교과목 중에 5개 교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5개 중에서는 총 60점, 한 과목당 40점에 꽈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지금 이 2명의 친구들은 태권도를 전공하는 엘리트 선수입니다. 제가 옆에서 본 결과 아침부터 그리고 오전, 오후, 야간까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피곤할 텐데도 이 두 친구들은 필기를 합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서정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필기를 운동도 많이 하시면서 필기를 합격을 했는지 그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잠들기 전에 시간을 활용을 해서 시험 공부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경 씨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잠이 좀 없는 편이어서 네. 운동 3번을 하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2명의 친구는 이제 학교 생활관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체육대학이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꼭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7개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고 기출문제도 보고 틀린 거는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합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필기를 합격을 하게 되는데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실기 및 구술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시험 자체가 필기를 합격해야지만 실기 및 구술을 볼 수가 있고 실기 및 구술을 합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연수까지 이 1년의 과정 예전에는 2번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2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꼭 잘 따셔야 되는 거고요. 우선 필기를 합격을 하셨다 하더라도 실기 및 구술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내가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실기 및 구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은 아까 좀 전에 저희가 그 필기 시험을 칠 때도 저희가 노하우를 하나 말씀을 드렸죠. 3월 27일 날 9시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기를 합격을 하고 나면 실기 및 구술도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 및 구술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각 종목은 정해져 있지만 종목에서 요일이라든지 그리고 일정을 시간이라든지 오전에 할지 오후를 할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 태권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시험을 5일 정도 시험을 봤거든요. 저는 이제 3일이나 4일에 오후에 시험을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오전에는 우리가 몸 풀기 힘들었죠. 많이 힘들어서 오전보다는 오후에 하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태권도 학과 친구들이어서 실기도 다 잘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되는데
정말 좀 아쉽게도 우리 하경 친구가 실기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엘리트 선수인데 왜 실기를 떨어졌을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태권도 학과는 품새와 겨루기, 시범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겨루기 전공이다 보니까 품새에 조금 미숙하고 자연스럽지 못해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기를 합격을 해야지만 또 구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자체가 어떻게 되면 어떤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실기를 합격하지 않으면 아예 구슬까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각 협회라든지 각 종목 협회에다가 얘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기 및 구슬, 실기 및 구슬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할 거고 구슬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개가 다 합해서 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실기 및 구슬인데 구슬 같은 경우 하나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팁이냐? 지금 우리 카카오 단체 카톡 오픈 채팅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셋째 날에 이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분석한 결과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유형의 그런 구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에 구술 문제가 이번 연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서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다 획득을 한 친구이기 때문에 구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예상 질문 리스트처럼 이렇게 뽑아서 그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 하경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교육이 품새, 시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종 품목별로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심판법이라든지 다양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이만 했다고 해서 내가 교육에 대한 심판법이라든지 지도법뿐만 아니라 품새라든지 그리고 시범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신 것이 좋고 지금 책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면 그와 관련돼서 앞서 나왔던 구술 그리고 신문학에 대해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구술을 어떤 것을 보느냐 그럼 보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지도자 공지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종목들 이게 그 자료가 한 종목 한 종목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한 개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파일들이 있어서 체육 지도자 공지에서 여러분들 태권도를 쳐보시면 이렇게 2024년도 작년이죠. 실기 태권도 실기 구술 시험 공부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관련돼서 저희가 국기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 장소가 배치가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이렇게 파일로 되어 있는데 파일을 보시면 2024년도 체육지도자 작년 내용이죠. 근데 이게 2025년들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바뀌지는 않습니다. 체육 실기 및 구술 시험 세부 내용을 보시면 시험 일정 및 장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기 및 구술 같은 경우에도 요일이 다르고 5일 정도 진행을 하면 언제 시험을 칠지 오전에 칠지 오후에 칠지도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태권도는 태권도 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 종목들마다도 장소가 달라요. 그리고 지역이 모든 곳에서 뭐 경기도라든지 서울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태권도는 태권도 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필기를 합격한 친구들이 여러분들 태권도 원에 와서 시험을 치게 되어 있고 시험장 운영 배치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고 그리고 실기 및 구술 시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요. 70점은 문항 구성에서는 기본 동작 10점 여러분들이 다 시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품새, 교육이 태권도 태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구술 시험을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기 보고 바로 구술 시험으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다시 대기를 했다가 구술 시험을 들어갔나요? 실기 보고 조금 대기를 했다고 봐요.
네, 또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는데 제가 봤던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보자마자 바로 심사자들 앞에서 가가지고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 뭐 호흡이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거친 숨소리를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바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거는 종목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라든지 아니면 취득을 하셨던 그런 경험자가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규정, 경기 규칙과 심사 규정과 규칙, 그리고 지도 방법 40점이에요. 이해 능력이라든지 이론, 그리고 지도 능력, 지도법이라든지, 그리고 태도, 품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규정도 잘 알아야 되고, 지도 방법도 잘 알아야 되고, 그와 맞는 태도, 품위, 자세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실기시험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기본 동작, 품새, 교르기, 그리고 여러분 아까 학연 씨가 했던 그 품새가 좀 틀려서 그랬던 부분이지만 품새, 교르기, 품위까지 지도자의 자세까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세한 내용을 잘 읽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동영상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목마다 좀 다르거든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영상들이 잘 제공이 되어 있고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상 종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선배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라든지 찾아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두 분에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실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실기도 아까 태권도, 품새, 그리고 교르기를 하셔야 되고 기본 발차기를 했는데 우리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이제 운동 시간에는 거의 교르기만 하다 보니까 뭐 기본 동작도 하기 어렵고 품새도 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셨는지 실기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야간 운동이 끝나고 나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제가 잘하는 부분인 겨루기에 대해서는 쉽게 연습을 했던 것 같고 부족한 품새 부분은 이제 품새 전공을 하는 친구와 함께 서로 교류를 하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학연 씨는 어떻게 운동을 했나요? 저도 야간도 끝나고 제가 부족한 품새나 기본 자세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저도 평소에도 많고 뭐 야간에 심야 운동하는 친구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시험 때만 되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겨루기 훈련단이라든지 품새 친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개인 생활도 있고 학교 생활도 바쁘다 보니까 실기 준비가 많이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동호인들이라든지 같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의 또 팁을 말씀을 좀 드리면 두 분이 겨루기 훈련단이라 할지어도 여러분들 이게 보통 겨루기 하는 거와 시험의 겨루기는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잘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원하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뭐 대회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맞게끔 점수를 잘 받을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을 실기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자에 한해서 태권도는 이제 구술까지 보는데요. 구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정이 저단자 및 승품자, 유급자,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지도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이해 능력,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단자, 승품자, 유급자, 개념 및 특성의 이해, 이게 2급의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지도 능력은 저단자 및 승품자, 유급자, 지도 방법에 대해서 실기가 구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실기 및 구술, 이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공부를 하느냐? 이것 또한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서도 2급 생활이면 규정의 태권도 심사 규정과 규칙, 그리고 경기도 경기 규칙, 그리고 품새 경기 규칙, 그리고 경파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태권도 교본에 2021년도에 나와 있는 교본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지금 2025년인데 이게 규정이 바뀌었을지 어떻겠지 한번 궁금할 수 있죠. 2021년도 교본을 보고 지도 방법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국기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한태권도협회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규정이 지도 방법이 바뀌었는데 2021년도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뀐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있는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술 시험 같은 경우에도 총 규정 40점, 지도 방법 40점, 태도 20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자, 규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 약 한 3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술 시험을 쳤을 때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구술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카드가 있었거든요. 카드가 있고 나서 하나를 선택을 해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시험을 쳤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험을 치셨나요? 저희는 이제 태블릿 PC가 이제 책상 앞에 놓여져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하나 클릭을 해서 네.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 종이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를 뽑고 나서 열으라고 했었거든요. 열고 나서 읽고 그 문제를 읽고 대답을 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협회라든지 아니면 선배들이 뭐 최신이 제일 좋겠죠. 작년 2024년도에 봤던 형들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에게 물어보고 시험을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기 및 구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합격을 하게 되시면 이제 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연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2명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훈련 그리고 대회 시즌이 많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연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서정 학생 같은 경우는 연수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운이 좋게도 시합 시즌과 겹치지 않아가지고 연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뭐 지도자분들, 교수님들과 보면 이렇게 학생 선수들이 시합과 많이 겹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훈련 때문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체육 스포츠 지도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단 생활, 그리고 학생 선수 생활, 운동부 생활, 그리고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연수를 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문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연수 때 연수원에서 제가 이제 특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의 과목을 맡고 여러분들에게 그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전문 스포츠 지도사 선생님들과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육학과나 이제 전국에 있는 모두학과 같은 경우에도 졸업 기준표에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나 전문 스포츠 지도사나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나 어떤 곳은 2개 이상 따라고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한 가지를 필수적으로 따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령층이 있는 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었던 거는 연수를 하면서 스페인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독일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왜 스페인과 독일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따냐라고 하니까 자기 개발도 있고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그 종목을 정말 사랑해서 제가 와서 그 휴가를 내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구나 만 18세 이상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 지도사 자격증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그 영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확신하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본인이 시험 치는 거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모르시는 것은 선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그 협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회원가입을 할 때 내가 이 종목의 선수다라는 것을 꼭 증명을 미리 하시고 나서 신청을 하셔야지 그 전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많이 어려움이 그리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1년의 과정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첫 번째로는 회원 및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과정을 이야기드리면 필기 시험을 꼭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 과목 같은 경우는 총 7개의 과목 중에 5개 과목을 시험을 치시면 여러분들이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을 하시고 필기를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실기 및 구술을 봅니다.
실기 및 구설을 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연수까지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또 연수에도 이제 시험이 있거든요. 연수까지 들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이 걸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또 말씀을 또 드리면 하경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필기를 합격을 했어요. 합격한 경우에는 실기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실기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필기를 2024년도 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않고 요번에 한 번 더 실기 및 구설을 합격을 하시면 그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번에 떨어질 경우에는 뭐 그럴 일이 있겠구나 그전 싶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2026년도에는 시험을 다시 필기부터 다시 보셔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태권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내가 전문 스포츠 지도사나 아니면 생활 스포츠 지도사로 내가 태권도 말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시험을 치고 싶다. 그러면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 계속 실기 다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더 꿀팁을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전문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말고도 유소년, 그리고 노인, 장애인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시험을 또 중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한해서? 합격자에 한해서. 그러면 필기 시험을 다시 보아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유소년을 필기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추가 취득으로 하셔가지고요. 그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수능 문제만 시험을 치시고 합격을 하시면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도 또 도전을 하고 당해년도에서는 내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유소년에서 또는 장애인에서 또 자격증을 또 중복으로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나요? 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도 상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러분들 체육 지도자 자격증 종류와 취득 과정 그리고 필기, 실기 및 구술까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또한 실제 합격자의 생생한 경험담 또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합격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팁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 강좌가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준비한 여러분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겠지만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준비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